해밀점 톡톡. 비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서톡톡 진행을 맡은 아이셔입니다. 따끈따끈한 호빵, 붕어빵, 손이 노래지도록 까먹는 귤, 군고구마까지. 한겨울 먹거리들만 잔뜩 생각이 나는 요즘인데요. 제가 먹을 걸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겨울에는 다른 계절보다 덜 움직이고 운동도 안 하는데 배는 왜 그렇게 빨리 고파지는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아무 생각 없이 과자나 초콜릿들을 자꾸 집어먹다 보면 밥맛도 없고 확진자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 자꾸 먹을 거 얘기만 하냐고요? 오늘은 먹으면 신기한 마법이 일어나는 마법의 과자 가게에 대한 책을 준비했거든요.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보기 전에 군것질을 많이 안 하실 것 같은 우리 패널분들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12월 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연말 계획 그리고 내년 계획 세우고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 세우는 시도를 좀 하고 계신가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뜻대 내가 원한 대로 계획한 대로 뭔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계획을 세워놔도 코로나 때문에 뭐 못 나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야, 나 약속 있어.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보자 그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약속을 펑크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겨울이다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 특히나 이제 감기만 걸리시면 상관이 없는데 독감에 걸리셨거나 아니면 야, 너 혹시 코로나 아니야? 막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후아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아님, 제가 감기 걸리신 걸 많이 못 봤어요. 어떻게 올해는 감기 안 걸리실 것 같으신가요? 감기가 좀 살짝 걸린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모르고 그래요? 넘어가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주말에 살짝 이렇게 그 감기 기운이 있고 뭐 그랬을 때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좀 챙겨 먹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 감기는 거의 안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몸 관리를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감기가 친구하자고 왔다가 도망간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대신에 피부로 온 것 같은데. 그거는 안 좋은 소식이죠. 네. 근데 치료하고 계시지 않나요? 피부도? 치료 다 됐어요.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지금 약도 안 먹고 있는 상태고 그 약도 바르진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또 재발되면 약을 또 써야 되니까 그렇죠. 추이를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따끈따끈한 간식들 소개했었잖아요. 패널분들은 어떻게 군것질 좋아하시나요? 뭐 입이 심심하거나 출출하거나 할 때 어떤 간식을 주로 드시는지 아재님 네. 주로 어떤 간식을 좋아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간식을 먹는 타이밍은 무언가 영상물을 시청할 때가 가장 많은데요. 하여튼 뭐 재밌는 거 본다 싶으면 무조건 입에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있어 줘야 되더라고요. 저는 특히 팝콘 같은 거 이런 거 먹어주면은 맛있죠. 약간 영상물의 재미가 좀 2배 정도 올라간다. 저는 그런 기분이 좀 들거든요.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죠. 야구 중계 보면서 치킨 뜯는 거. 그런 느낌이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다가 좀 바삭한 느낌의 이 과자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주로 먹습니다. 뭐 약간 감자칩 이런 거. 좋죠. 팝콘은 요즘에 이렇게 봉지에 파는 팝콘도 있고 영화관에서 이렇게 좀 비싸게 파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팝콘도 있는데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팝콘이라고 치면 다 잘 먹는데 섞인 거가 있어요. 맞아요. 달콤한 거랑 이 뭐랄까 느끼한 거, 짭짤한 거 이거랑 2개 섞어 놓으면은 그게 또 이렇게 또 꿀조합이더라고요. 단짠 맛있죠. 그래서 그 섞인 게 저는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통에 들어서 조금 비싸게 파는 것도 있고 그렇죠.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뭐 1,500원, 1,600원에 한 봉지씩 파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제가 말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그 인스턴트 팝콘 같은 경우에는 섞어서는 안 팔더라고요. 전 얼마 전에 전자레인지로 팝콘을 돌려 먹을 때 2분 30초를 돌린다는 게 3분 30초를 돌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궁금하네요. 제 더미가 됐어요. 아, 네, 홀라당 태워서 그게 또 냄새가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불난 거 아니냐고 활동지원 선생님이 하셨던 기억이 있네요. 차마 먹지를 못했어요. 아까워라. 네, 아무리 제가 사고를 친 거지만 너무 써요. 이게 그냥 커피 원두 갈아놓은 걸 그냥 먹는 느낌? 진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깝게 한 봉지를 버렸다는 음식 버리는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일단 더러워진 전자레인지 청소가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팝콘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전자레인지부터 깨끗이 목욕을 시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우리 후아님. 혹시 어떤 간식 좋아하세요? 저도 과자 잘 먹고요. 그리고 과일 중에서 뭐 귤이나 바나나 뭐 이런 것들도 잘 먹는 편입니다.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과자면 어떤 종류의 과자? 과일이면 어떤 종류의 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일은 일단은 귤, 바나나 뭐 사실 과일은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 요즘은 그 귤하고 바나나를 좀 많이 먹는 편인 것 같고 과자는 아직 집에 있어요. 쌀과자 이런 거 잘 먹고요. 뭐 그리고 좀 최근에 그 후르시베리라고 하는 그 저기 약간 빵 있잖아요. 네. 빵같이 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약간 빵 안에 약간 그런 그 딸기 맛도 있고 저기 복숭아 맛 있는 것도 있고 약간 복숭아 맛 같은 경우는 약간 씹히잖아요. 복숭아가 약간. 맞아요. 과육이 살짝 씹히죠. 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있어요. 그렇죠. 약간 폭신폭신한 재질의. 네, 또 시켰는데 사실 아직 안 왔네요, 이게. 저한테 먹어보라고 주셨는데 그걸 또 시키셨어요? 네. 중독성 있는 맛이죠. 이게 맞죠. 딸기랑 다르게 약간 향긋한 느낌이 더 있어서 그렇죠. 네, 손이 저절로 가는 것 같아요. 생소했어요. 조심하세요. 이제 그러다가 살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패널분들이 좋아하시는 간식 여쭤봤고요. 연말에 과자 파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준비한 책은 히로시마 레이코가 쓴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이라는 아동 판타지 시리즈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는 대체 자료로는 1권부터 7권까지 센스월드의 IT로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작가 소개부터 읽어드릴게요. 후아님 부탁드려요. 네. 작가 히로시마 레이코. 일본의 판타지 소설 작가로 어린이들의 두터운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물요정의 숲으로 제4회 주니어 판타지 소설 대상을 수상하였고 영혼의 봉인으로 제34회 우츠노미야 어린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된 작품으로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시리즈, 10년 가게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네, 선정도서가 시리즈로 7권이나 되기 때문에 줄거리를 요약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드릴 텐데요. 아재님 부탁드릴게요. 네, 사람들의 운을 점치고 그 운을 관찰하는 베니코. 씨름 선수처럼 웬만한 남자보다 큰 덩치에 머리가 새하얗고 머리카락에는 색색의 유리 구슬이 박힌 비녀를 여러 개 꼽고 있습니다. 머리색으로만 보면 할머니 같은데 흰 피부는 통통하고 주름 하나 없는 얼굴. 이 여자는 마법의 과자가게 전천당의 주인입니다. 또 한 사람, 아기를 품은 사람을 손님으로 찾는 요도미. 얼굴이 새하얀 8살쯤 되어 보이는 말도 못하게 예쁜 흰 얼굴. 그러나 왠지 기분 나쁜 기운이 감도는 꼬마 소녀. 또 다른 과자가게 화앙당의 주인 요도미입니다. 화앙당은 인간들의 질투와 악을 이용한 흑 마법으로 과자를 만듭니다. 사람의 운을 점치고 그걸 즐겨보는 베니코는 매일 아침 오늘의 동전을 뽑습니다.
2008년에 발행한 1N, 1964년에 발행한 100N, 이 행운의 동전을 가진 사람,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사람만이 전천당의 오늘의 행운 손님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화항당의 요도미는 과자값을 돈으로 받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악의, 즉 나쁜 마음을 대가로 받죠. 사람의 운을 시험하는 전천당의 과자는 손님의 과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마법의 힘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대신 마법의 요력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다거나 마법의 힘을 취소할 수도 있죠. 반대로 화항당의 마법 과자는 사람의 시기와 질투, 미움과 악의에 의해 마법의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힘을 나눠 사용할 경우 자신을 갉아먹고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좀 길었는데요. 아재님 감사합니다. 강력한 마법의 힘을 가졌고 나와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러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화항당의 과자. 내 운으로 내 미래 혹은 다른 사람의 미래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전천당의 과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 가게에서 과자를 구입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후아님, 네. 이 책 읽어보셨죠? 네네. 제가 알기로 7권은 아직 못 읽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둘 다 마법의 과자인 건 맞는데 화항당 과자가 훨씬 이렇게 끌림도 더 있고 뭔가 마법도 더 강력하게 걸려 있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전천당 과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과자를 쓸 건지 말 건지 구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이 과자를 얼만큼 사용할 건지 본인이 정해야 되는 거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게 만들어놓은 약간 애매한 모션을 취하고 있는 그런 과자로 나오는데 만약에 후아님이 이 과자들을 구입하게 될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어떤 과자를 구입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전천당에 있는 그 과자 그거를 저는 구입해서 먹어보고 싶은데요. 근데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좀 모션이 애매하잖아요. 네. 네. 내가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마법의 힘을 양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 마법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뭔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뭐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서 그래도 그냥 좋은 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남을 위해서 어쨌든 사회복지사의 약간 그런 정신으로 베풀어 주시는. 네, 약간 난 착하니까. 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좀 네. 그런가? 네. 착하신 후아님은 전천당의 과자를 선택한다고 하시네요. 네. 반면에 아재님은 어떠신가요? 더워. 글쎄요, 뭐 과자를 사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황당 과자를 먹으면 돈이 안 든다니까 그걸 뭐 먹게 되지 않을까요? 돈이 안 들어서. 일단 돈이 안 된대잖아요. 그쵸. 일단 본문에도 나왔다시피 사람의 악의, 미움, 시기, 질투, 욕망 이런 걸 과자값으로 받기 때문에 돈은 들지 않습니다. 네. 그런 시기랑 욕망 이런 거 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착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제 자신이. 그래서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화항당의 과자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제 자신이 좀 무서워지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전천당의 과자 가게가 내 눈앞에 나와줄까? 나타나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각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방송 해밀점 톡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마법의 과자들이 나옵니다. 수영을 잘하게 되는 이너젤리, 오싹한 귀신의 집을 체험할 수 있는 헌티드 아이스크림,
맛있는 붕어빵을 낚시놀이로 낚을 수 있는 붕어빵 낚시. 진짜 약효과가 있는 닥터 주스 세트. 원하는 작곡가의 과자를 먹으면 음악 천재가 되는 뮤직 스낵.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손님 초대 홍차까지. 이 외에도 1권부터 7권까지의 책에는 40여 가지가 넘는 마법의 과자가 나옵니다.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은 손님의 운을 시험하는 과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손님이 어떤 물건을 선택하든지, 그리고 그 물건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모두 손님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특별한 능력이 있는 과자를 파는 곳이 있다면 어떤 능력을 주는 과자를 먹고 싶으신가요? 왜 해리포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마법을 부리는 그런 도구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과자로 한정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런 마법의 과자 가게가 있고 그 마법의 과자를 내가 구매할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이 있는 과자를 구매하고 싶을까? 이런 걸 질문으로 넣어봤습니다. 일단 저는 손님 초대 홍차를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 책에 나온 거라서 베낀 거기도 하지만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누군가랑 뭐 전화 통화하고 연락하고 만나서 차 마시고 수다 떨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손님 초대 홍차로 홍차를 이렇게 마시려고 잔에 따르면 손님이 튀어나오는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책에서는 한 여자가 손님 초대 홍차를 사용했을 때 뭐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음악가가 나타나서 나만을 위한 곡을 작곡해주기도 하고 댄서가 나와서 되게 기분 좋게 해주는 춤을 춰주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 여자분을 좋아했던 남자분이 나타나서 연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났는데요. 저 같으면 아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손님 초대 홍차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후아님은 어떻게 만약에 마법의 과자가 있다면 어떤 능력의 과자를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두 가지. 일단은 이 책에서는 발표를 잘하고 싶은 이제 사람이 먹고 싶은 그 과자를 사 먹었잖아요. 맞아요. 발표랑도 약간 완전히 틀린 부분은 아닌데 저는 말을 잘하고 싶기 때문에 연관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또 좀 요령 있게 말을 잘하는 약간 이런 스타일을 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과자를 먹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이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키가 커지는 그런 과자를 먹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내용이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키를 크게 해주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네, 뭔가 과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책을 읽은 게 이게 또 1권부터 7권까지 되다 보니까 책을 두세 번만 읽어도 한 2, 3일이 걸리더라고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리 동화책이어도 몇백 줄은 된 책이니까. 그리고 과자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근데 키가 클 수 있다는 과자라면 저도 먹을 것 같지 않을 이렇게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나 한 20cm만 크게 해주면 20cm 커도 160이 안 되기 때문에 아재님은 어떠세요? 어떤 능력의 과자가 탐이 나시나요? 너무 광범위한 것 같긴 한데 책에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제가 좀 깜빡깜빡하는 성격이라서 기억력이 좀 좋아지는 과자가 있으면 사 먹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책을 읽든 뭐든 간에 한 번 보고 그러면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좀 기억력이 좋으면 얼마나 좀 편리할까 이런 생각이 평소에 많이 있거든요. 그건 저도 그래요. 공감 가네요. 공감 가요. 네, 아니 이런 동화 내용은 잘 기억하면서 이렇게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의 기사나 이런 건 잘 기억해요. 공부를 할 때는 머리가 안 돌아요. 오늘 공부한 건 오늘 공부한 거고 내일 되면 새까맣게 까먹고 그쵸. 있어.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 그쵸. 오늘 한 거 내일 또 보고 내일 한 거 모레 또 보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죠. 공부머리가 따로 있나요? 그 간식 배가 따로 있듯이? 그니까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네.
뭐 굳이 여기에 있는 과자만 말씀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렇게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과자면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화황당의 주인 요도미는 전천당과 그 주인 베니코를 몹시 미워합니다. 미워할 만하고 질투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요도미의 과거로 살짝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 7권 에필로그. 시작은 30년쯤 전이었지. 그날 밤 요도미는 넓은 번화가를 터덜터덜 걸으면서 손님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거리에는 사람이 차고도 넘쳤다. 요도미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 아니면 정직해 보이는 사람을 손님으로 데려갈 작정이었다. 그런 사람을 검게 물들이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저 젊은이한테서 아기를 끊어낼 수 있다면 정말 재밌겠는데? 요도미는 그렇게 생각하고 젊은이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우리 가게에 신기하고 좋은 게 많은데 함께 가볼래요? 요도미의 목소리는 탁하지만 달콤하고 끈끈하다. 이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대부분 거절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달랐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너 같은 어린애가 혼자 다니면 어떡해? 부모님은 어디 계셔? 이름이랑 집 주소 말해줄 수 있어? 뭐라고? 이거 놔! 난 경찰관이 될 생각이야. 옛날부터 나쁜 사람을 잡는 게 꿈이었거든. 아, 경찰관이 되고 싶은 젊은이로군. 그렇다면 마침 딱 안성맞춤인 게 있지. 그렇구나.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특별히 과자를 줄게. 요도미는 품에서 지옥의 정이 염라사탕을 꺼냈다. 먹으면 정의감이 커지지만 그게 점점 멋대로 커져서 마침내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만 정의롭다고 믿게 된다. 어쨌든 이 젊은이라면 반드시 덤벼들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야, 됐어. 과자는 이미 먹었거든. 좀 전에 우연히 물건을 찾아줬는데 그곳이 아주 특이한 과자 가게였어. 거기에서 파는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사 먹었지 뭐야? 설마 무슨 과자인데? 정의의 히어로 형사 푸딩이라는 거야. 가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먹었는데 엄청 맛이 있었어. 이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느낌이 들어. 요도미는 젊은이의 손을 뿌리치고 골목 안으로 달아났다. 틀림없어. 전천당의 물건이야. 잘도 나한테 창피를 줬겠다. 자기가 노렸던 손님은 이미 전천당의 손님이었다. 그리고 젊은이는 전천당의 과자는 선택했으면서 자기 과자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 일은 요도미의 머릿속에 강력한 굴욕으로 새겨졌다. 요도미가 화가 날 만하죠. 어차피 갖은 마법의 과자를 만드는 요도미라면 더 맛있는 과자를 만들 수 있는 과자를 만들어서 복수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도미라면 전천당과 주인 베니코에게 어떤 복수를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질문에도 썼듯이 진짜 더 맛있는 과자를 만들 수 있는 뭔가 요리를 잘하게 되는 과자를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먹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후아님 어떠세요? 만약에 후아님이 요도미라면 어떤 복수를 하고 싶으세요? 전천당의 주인인 그 베니코가 어쨌든 계속 그 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또 방해받을 게 사실 뻔하잖아요. 그쵸. 또 손님을 뺏기겠죠. 네, 워낙에 또 강력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베니코에게 좀 잠을 좀 재워놓고 네, 일단 좀 내가 충분히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해서 희열을 이제 느끼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 깨어나지 않게 그 잠을 좀 재워놓고 네, 그런 걸 좀 마음껏
누리고 싶은 그런 과자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저보다는 착하시네요. 아재님은 어떠세요? 어떤 복수를 하고 싶으신가요? 근데 뭐 저는 전체적인 스토리는 잘 모르겠지만 뭐 굳이 복수를 해야 되니까 베니코를 좀 타락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책에서도 이렇게 요도미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너네 가게의 영업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사람의 운을 가지고 점친다는 그런 애매한 발상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너도 우리 화양당의 영업 방식을 좀 따르는 게 어떠냐. 이런데 베니코가 안 넘어와요. 그래갖고 이 과자를 만드는 베니코랑 요도미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마네키네코라고 해갖고 조그만한 종이 인형 같은 애들이 과자를 만들거든요. 누가 또 만드는구나. 네, 그건 이제 요정이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세겠죠. 네. 정말 사람 손가락만한 그런 작은 인형들이 과자를 만들고 포장하고 나르고 가격표를 붙이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마네키네코들을 훔치다 걸려요. 예, 그런 장면까지 나와요. 그래서 저라면 아까 후아님이 잠재운다 그랬잖아요. 네. 오히려 그 마네키네코들을 잠재우지 않을까. 그럼 과자를 못 만들잖아요. 생산 라인을 끊어버리는구나. 네. 근데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베니코가 더 힘이 좋으니까 또 다른 요정을 찾아내서 만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방식이 그래요. 책을 이제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계속 얘기를 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과자를 행운의 동전을 내고 사요. 그래서 자기 소원을 이뤘어요. 그러면 그 동전에서 마네키네코가 태어나요. 동전이 마네키네코로 바뀌는 거죠. 병 안에서. 화양당의 주인 요도미도 똑같은데 마네키네코들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베니코가 키우는 마네키네코들은 약간 황금색, 금색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인형인데 요도미가 키우는 애들은 검은색. 이게 약간 흑마법에 대한 마법을 부리는 애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뭔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꿈틀꿈틀 벌레 같아요. 얘네가 병 속에 갇혀있는. 근데 얘네가 태어나자마자 막 움직이면서 과자 재로 날라오고 가서 막 오븐 열어서 이렇게 과자 꺼내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진짜 신기하죠. 한마디로. 이게 판타지니까 어디까지나. 그래서 저 같으면 진짜로 그 마네키네코들을 되게 유인해서 딴 데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마네키네코들을 꼬셔갖고 데려온다든지 이럴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히로시마 레이코가 쓴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 아동 판타지 시리즈를 읽어보았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건 동화니까 그런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과자도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 여기에 이런 사람이 나와도 재미있을 것 같네? 이 사람은 내가 아는 누구랑 좀 닮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동화를 만들어 보는 거 어떠실까요? 연말이기도 하니까 집에서 있는 아이들이랑 혹은 조카들이랑 친구들이랑 이런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시간 잘 가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해밀점 톡톡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해밀점 톡톡 팟빵 댓글, 센스월드 팟캐스트 댓글, 유튜브 댓글, 해밀점 톡톡의 소통 창구 HAEMIL_LIB@naver.com으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신 소감, 보완할 점,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 함께 읽고 싶은 책 이런 것들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반영해서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비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점 톡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